네, 안녕하세요. 시계 전당의 시계영어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시계 리뷰를 준비한 건 아니고 시계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시계를 입문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시계의 기본 구동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계의 구동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매틱, 그리고 셀프 와인딩, 쿼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토매틱은 말 그대로 자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셀프 와인딩은 수동을 의미하고, 쿼츠는 배터리 구동 방식의 시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동차도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차가 있고,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가 있고, LPG 엔진이 장착된 차가 있는데, 시계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의 무브먼트가 탑재가 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오토매틱이나 아니면 수동 무브가 장착된 시계, 즉 메커니컬 방식의 시계를 구입하면서 그런 시계들의 이해도가 전혀 없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계 입문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메커니컬 방식의 그 시계들의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오차가 나고, 매 주마다 시간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입문하시게 되면은 시계를 오히려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좀 더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무브먼트에 해당하는 시계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토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토매틱 시계는 롤렉스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오토매틱은요, 건전지로 가는 시계가 아니고요, 시계 내부에 로터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그 로터가 이제 손의 흔들림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태엽을 자동으로 감아주는 원리입니다. 어릴 적에 또르륵 또르륵 감아 놓으면 앞으로 나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노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장난감을 떠올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토매틱은요, 다른 시계와 좀 다르게 상당히 많은 부품하고 정확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고가 시계에 주로 장착이 되고 있어요. 기계식이다 보니 아주 비싼 시계일지라도 일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시계를 계속 차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게 되고, 또 주기적으로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해서 시간 조절을 해줘야 하지만, 하루에 기껏해야 몇 초 정도니까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동차 점검과 마찬가지로 오버홀이라는 그 분해 소지 관리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시계마다 좀 상이하지만 보통 한 4년 정도라고 그 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4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시계 부품을 이제 다 풀어가지고 세척을 하고 기름주의를 하는 작업을 말을 하고요, 관리만 꾸준히 하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몇십 년까지 이렇게 오래오래 찰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토매틱 시계는요, 착용을 하지 않으면 시계가 멈추게 되고, 또 방치되면 시계에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개의 오토매틱을 운영하시려면은 와인더라는 장치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와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 오토매틱 시계를 감아주는 그런 기계를 말을 하고요, 3개 이상의 오토매틱을 시계를 보유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와인더를 좀 필히 구입을 하셔가지고 시계를 운영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은 딱 2개가 한계더라고요, 데일리 워치로 차기에는. 그래서 와인더를 별도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렉스도 지금 보시면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이 됐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모델이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그런 검정 테스트를 받고 또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계식 시계라고 할지라도 오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롤렉스 할 정도로 롤렉스의 만족도는 정말 뛰어나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롤렉스 시계를 한번 차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 무브입니다. 수동은 핸드 와인딩 그리고 매뉴얼 와인딩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오토매틱에는 로터가 자동으로 태엽을 감아줬다면 수동은 로터가 탑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가지고 용두를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용두를
12시 방향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태엽이 감기게 돼요. 그러면 그 태엽이 감기고 어느 순간에 도달을 하면요, 더 이상 용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요, 태엽이 이제 풀 와인딩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완전히 감겼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힘을 줘서 용도를 돌리게 되면 태엽이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돌리지 말고 그 딱 걸리는 그 구간까지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계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인데 제가 실수로 더 돌려서 터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계가 알려줘요. 틱하고 이제 멈추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구간을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대비 장점이라고 하면요, 손목에 흔들림이 없이 용두만 감아주면은 시계가 멈추지 않아요. 이 말인즉 활동량이 없고 손목에 흔들림이 없어도 시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인딩이 전혀 필요가 없고, 시계 와인딩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계가 감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법에 있어서는 오토매틱보다는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수리비도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태엽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좀 귀찮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동을 차시는 분들은 시계 밥을 주는 게 재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계 밥을 돌려주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매틱이랑 공통점이라고 하면요, 메커니컬 방식, 즉 기계식 시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해 소지를 또 해줘야 됩니다. 분해 소지는 당연히 오버월을 말하고, 그 주기는 오토매틱이랑 좀 비슷합니다. 시계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시간 오차가 존재하고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식 시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따로 별도로 좀 가지고 계셔야 즐거운 시계 라이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토매틱은 손목을 좀 이렇게 흔들어주는 재미가 있고, 수동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계를 밥 주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두 개 다 한번 꼭 구매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쿼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츠 시계는 제가 오메가 시계를 준비를 했어요. 이 시계가 이제 쿼츠 무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쿼츠는 건전지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별도의 관리나 그런 손목의 흔들림, 그리고 와인딩 이런 거를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한 방식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정말 간편하고 그냥 이쁘게 차고 간편하게 차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약간 정이 안 가기도 하고 재미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전지로 일정 시간마다 이렇게 동력을 자동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부품 수가 상당히 좀 적어요. 오토매틱 비해서 굉장히 좀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뒤에 케이스백을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간단한 그런 부품 하나 정도, 무브먼트 하나 정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계의 대중화, 그리고 가격을 낮추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요. 쿼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품이 좀 적다 보니까 가격도 줄어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 방식이다 보니까 오차는 거의 없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몇 년에 몇 초 이 정도기 때문에 쿼츠는 그냥 마음 편하게 차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낮아요. 그냥 차면 됩니다, 쿼츠는. 그래서 고가 시계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쿼츠를 생산하다가 우리는 더 이상 쿼츠를 만들지 않겠어 이렇게 선언한 브랜드도 있고요. 바로 그게 오리스 브랜드죠. 그리고 고가에서는 쿼츠가 사실 좀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패션 시계나 입문자용을 위한 엔트리 모델? 약간 이 정도 라인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하이엔드급에서 쿼츠를 보기는 옛날 모델이 아닌 이상 힘들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손이 덜 가다 보니까 신경 쓸 부분도 적고 그래서 정이 덜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차보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무브먼트가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넓히시고 관리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신 다음에 시계 라이프를 즐기시면은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체적인 상식만 알고 있어도 시계 라이프를 즐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각각의 관리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